시작하겠습니다. 우선 80페이지 보실까요? 입문서 80페이지. 중간중간에 뭐랄까요? 질문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보시죠. 우선 건축 설비부터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총론이 있고, 그 다음 물에 대한 얘기, 가스, 난방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총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게 물에 대한 내용을 보자고 해서 나온 게 밀도, 비체적, 오른쪽 페이지에 압력, 밑에 있는 표준 대기압은 중학교 때 정말 하기 싫었던 내용들인데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외울까요 말까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28회 중에 2번 나왔습니다. 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외우는 분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공개에 대한 내용 봤고요. 넘어갑니다.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보일 샤를의 법칙. 이거 제가 보니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다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배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파스칼 연속의 법칙, 베르니 원리, 오른쪽 페이지, 사이폰 작용. 그다음 여기까지 보죠. 80, 81, 82, 83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물과 공기, 총론에 대한 얘기예요.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우선 용어 자체가 다 어렵고요. 하기도 싫어요.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데 이 중에 꼭 요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좀 보자고요. 어딜 볼 거냐면 8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8번에 연속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쉽잖아요. 다른 거는 너무 파스칼, 보일샬 너무 어려우니까 연속의 법칙이 있는데, 아니요, 별표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 다 이건데 연속의 법칙 하나만 보자고요. 하여튼 뭐든지 모르겠지만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얘기는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뭔 같은 건 쭉 간다는 얘기야. 가보죠. 이런 배관이 있어요. 여기는 배관 관경이라고 부르죠. 지름, 관경. 이걸 한번 외워보죠. 지름 또는 관경, 관의 지름경자예요. 요거는 한자고 요거는 한글이에요. 그럼 시험은 지름으로 날까요? 관경으로 날까요? 관경으로 나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지름을 냅니다. 두 개를 외우셔야 돼. 언제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외우면 되니까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지름 관경이 크고 여기는 작습니다. 그죠?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요. 여기서 물을 보낼 거예요. 물을 보냅니다. 물을 보내면 이쪽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물의 양,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 이게 같다는 것이 연속법칙이에요. 여기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은 물의 양으로 나갑니다 라고 해요. 영어 좋아하세요? 혹시 양을 그러니까 어떤 이만큼의 양을 영어로 뭐라 부르죠? 하기 싫죠. 퀀티티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Q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라고 써요. 이렇게. 퀀티티의 줄임말이야. 처음에 들어갈 때요 1번 지점을 통과합니다. 2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Q1, Q2라는 표현을 써요. 피하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면적이 넓으니까 물의 양이 많이 가고 여기 면적이 좁으니까 물의 양이 조금밖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왜? 물의 양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 면적, 여기를 잘라요. 자를 면적을 단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것보다 하세요. 그냥 너무 욱하지 마시고. 자를 딴 자의 면적죠. 우리가 면적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에어리아로 불러요. 그래서 A라고 씁니다. 하기 싫은 표정인데 그러지 말, 잘 보세요. 아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걸 첫 번째예요. 곱하기 여기에 속도를 붙여요. 속도는 영어로 V라고 씁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양은 여기 있는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지나가는 부분의 물의 양은 면적에다가 여기 두 번째 면적에다가 여기다가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둘이 같아진대요.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가보죠. 왜 도대체 여기 지나가는 물의 양과 여기 지나가는 물의 양이 같을 수밖에 없을까? 막 하기 싫어 벌써. Q1, Q2 나오고 여기 보니까 A1 곱하기 V1에 여기 A2 곱하기 V2.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름은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여기는 면적이 크죠? 여기는 면적이 작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지려면 속도는 느리면 되고 얘는 속도가 빠르면 되고 이게 연속의 법칙이야.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물량에 지나가려면 넓은 곳은 천천히 흘러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빨리 지나면 되고 우리 왜 정원에 물 줄 때 호수 돌리면 물이 빨리 나가고 천천히 나가고 많이 나가고 조금 나가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게 펌프의 개념이라고. 배관의 개념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내용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물의 배관에 물이 지나갈 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게 연속의 법칙입니다. 만약 여기에 면적이 크다면 속도는 어떨까요? 느릴 거고 여기 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포기합니다. 야, 너 제일 쉬운 것들이 제일 어려운 거 할 거예요. 보세요. 우선 우리가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갑니다.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오, 3.14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반 곱하기 3.14. 반지름은 3.14.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런데 좀 전에 뭐라 했냐면 관경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아니면 나중에 시험에 계속 나올 때는 반지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관의 지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반지름을 하면 안 돼. 그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2분의 지름이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분의 지름의 제곱 곱하기 3.14. 하기 싫어요 벌써. 하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쉽게 갑시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3.14.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시험장 가서 당황하면 지름이 반지름이 돼. 여기가 10cm인데 지름이 10cm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에서 314입니다. 큰일 납니다. 알았죠? 큰일 납니다. 됐죠? 요거만 조심하세요. 반지름 3.14. 요 정도는 해야 또 우리 자전들한테 가서 또 자랑질 하지 또. 우리는 자랑질 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하세요. 요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반지름 3.14. 괜히 3.14 곱하기 이러지 말고 반반 3.14 하세요. 실제 시험에는 3만 해도 돼. 3반반만 해도 돼. 왜? 이거 없어도 다 비슷한 거 찍으면 나와요. 3반반 해도 돼요. 쉽게 가자니까. 근데 좀 하다가 좀 더 정확해지면 3.14 하면 돼요. 됐죠? 이 정도는 하시자고요. 그러면 계산 문제로 가볼게요. 이건 면적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배관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름이 크고 지름이 10cm로 크고 한쪽은 지름이 작아요. 그런데 속도가요. 여기는 10이고요. 벌써 하기 싫죠. 1초에 10m 간대요.
이게 10m per sec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게 S가 세컨드라 초예요. 인상 피시고 괜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럼 20이라 할게요. 그러면 요 지름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요게 대학교 3학년을 마친 아니면 대학교 2학년을 마친 건축과를 나온 친구들이 보는 건축기사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면 해보죠. 해볼게요.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의 물의 양은 동일하다. 연속의 법칙. 그러면 반반 3.14입니다. 반 3.14. 요게 면적. 그 다음에 속도 곱하기 10. 그렇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르겠대요. 지름 모르잖아. 모르겠어요. 곱하기 3.14 곱하기 속도가 20.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누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는 누가 하면 될까요? 계산기. 이제 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수험생들 다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세요. 딱 버려. 보자마자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안 돼.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뭐 여기에서 2.5에 이렇게 곱해갖고 안 돼. 없어지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겠죠.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고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이것도 루트하고 어렵다고 이게 다. 그러니 계산기가 회계 시간에도 필요하지만 시설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꼭 반드시 들고 가세요. 시험 볼 때. 이거 많다니까. 들고 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으니 이제 가보죠.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계산 문제로 나오기에는 복잡해요. 결국은 이거겠지. 이 내용 봅시다. 82페이지 밑에 부분 연속의 법칙. 유량이 뭐냐면 탄자로 어려워요. 흐를 류의 물량자야. 흘러가는 물의 양. 하나씩 이해해 보자고요. 물이 흘러가는 양은 유량입니다.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단면적 어떻게 한다고요? 3반반? 너무 제가 수험생분들을 무시했나 보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선생님 따라 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하시 말고. 다시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거기에다가 유속은 속도입니다. V라고 외우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속도를 곱해서 이루어집니다. 배관의 어느 곳에서도 유량은 일정합니다. 즉 연속법칙이란 배관이 크면 속도가 느리고 배관이 단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서 항상 흘러가는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이게 연속의 법칙이다. 그래서 배관의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즉 뭡니까? 배관의 광경을 크게 하면 유속이 감소하면 속도가 줄어들고 반대로 단면적을 감소시키면 유속이 증가합니다. 이게 연속의 법칙입니다. 말은 엄청 길었어요. 근데 요 그림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넓으면 천천히 가고 좁으면 빨리 가라. 콜. 그 밑에 그 내용이 Q는 일정할 때 A1, V1, A2, V2 쭉쭉 써 있고 1번 유량 Q, 2번 유속, 3번 유체. 유체는 흐를 유자니까 흐르는 물체니까 액체와 기체겠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씩 보다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첫 번째, 이제 연속의 법칙은 용어는 낯설지 않죠. 낯설지 않다니까. 연속의 법칙이라는 용어는 나왔어 이제. 오케이. 근데 낯설지 않아요. 제가 연속의 법칙이라는 말을 벌써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잊어버릴 거니까. 진짜라니까. 잊어버리신다니까. 제 말 믿으세요. 그럼 연속의 법칙의 정의가 뭐냐? 용어는 들어왔고 정의가 뭐냐? 배관이 크면 즉 단면적이 넓으면 속도가 느리고 단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져서 항상 일정한 양이 흘러갑니다. 그걸
연속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면적 하나, 원의 면적 하나 구해보자. 그래서 반지름 3.14라고 합니다. 됐죠? 하나 더 한다면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속도는 숫자에다가 몇 미터 같습니까? 1초에 몇 미터 같습니다. 요게 초입니다. 첫 번째 S가 초고요. 참 걱정입니다. MIN이 분입니다. 세 번째 H가 아워입니다. 시간이에요. 죄송하지만 외우세요. 세컨드, 미니트, 아워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 분, 초시간 분은 초분 시간은 좀 외우셔야 돼요. 좀 더 갈까요? 60초, 60분. 1시간은 몇 초? 에이, 큰일 났네. 다시.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1시간은 몇 초? 600초. 죄송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나쁜 사람들이야. 왜?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즉 단위 문제를 맞추는 게 있어요. 즉 문제에는 이렇게 주어지고 답은 이렇게 만들래. 1시간당 60m를 간대요. 쉽게 가죠. 1시간당 60m 가면 1분당 몇 미터 가요? 1시간에 60m. 1분당 1m.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다. 죄송합니다. 1시간에 1m 간대요. 1분에 몇 미터? 60m. 여기 60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바꿔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할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1시간에 몇 초? 여기가 60초, 여기가 60분이니까 곱하기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 이 정도는 보시자고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무한 반복될 거니까 지금 한번 쭉 정리해서 보시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는 잊어버립니다. 됐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연속협칙이라는 용어 한번 봤고요. 정의는 꼭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말이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면적은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속도 요 정도 선에서만. 나중에 킬로미터니 등등은 나중에 하고요. 거기에 있는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는 이런 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배웠습니다. 연속협칙은 오늘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까지. 오른쪽 페이지 83페이지 베르니는 어렵고요. 넘어갑니다. 84페이지. 여기부터가 이제 급수, 찬물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벌써 급수 배관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봅니다. 기울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물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배웠냐면 물에 대한 얘기, 급수, 급탕, 배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건 다 물을 집어넣고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어떻게 물을 공급할까요? 어떻게 물을 뺄까요? 강제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공급하는 거는 펌프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일러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자연식은 뭘까요? 기울기를 둬서 물이 쭉 흘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강제식이 좋을까요? 자연식이 좋을까요? 알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얘기했지. 원래는 자연식으로가 제일 좋잖아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식으로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 기울기를 두는 거예요. 그거를 기울기라는 표현 쓴다고. 이거를 용어 좀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물매 또는 진짜 옛날 일본말이 비슷한 거 같아요. 구배. 요 단어 좀 외우자고.
기울기를 이렇게 물매 또는 구배라 부른다. 물매는 어디서 배우냐면 지붕에서 배웁니다. 지붕에서. 그리고 구배는 여러 가스, 배수 등등 많이 배우니까 그냥 묶어서 기울기, 물매, 구배라고 요 정도만 알자고요. 이 정도 아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거기는 각 설비의 기울기 박스가 있는데 다 외우셔야 돼. 지금 외우지 말자고요.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쭉 해나가면서 자주 반복하면 되니까 지금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시험에 많이 났냐고요? 28회 중에 한 6, 7번 났습니다. 많이 났을까요? 조금 났을까요? 적당히 났겠죠. 여하튼 밑에 있는 그림은 신경 쓰지도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 85페이지 펌프의 양정은 넘어갑니다.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것도 지금 힘든데 이것도 힘든데 이 계산 문제 풀다가 손 놓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86페이지 펌프의 운전, 직렬 운전, 병렬 운전 28회 중에 한 번 났어요. 하지 말죠. 넘어갑니다. 밑에 캐비테이션 어려운 용어 넘어가요. 넘어가시다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물을 뺀다는 내용, 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배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위생기구에 있는 오수예요. 그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해서 나온 게 하수도법이에요. 하수도법. 그 하수도법에서 가끔씩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여기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또르륵 써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몇 개만 보죠. 1번 하수가 뭔지 한번 속으로 읽어보시죠. 하수의 정의. 놀 시간 없습니다. 저는 지우는 동안 읽으세요. 하수의 정의. 봅니다.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 이를 오수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렵네요. 그 다음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합니다. 다만 뭘 뺀다? 농작물을 뺀다. 그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마시라니까. 보세요. 하수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생활하고 뭐 하는데 액체성, 고체성 물질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튼 변기에 가는 물이네요. 대변기, 소변기. 그걸 뭐라 부른다? 오수. 오염된 물.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요거만을 말하느냐 더 플러스 되느냐 그랬더니 써있네. 플러스 뭐. 거기 보니까 거기에 빗물 또는 지하수 얘를 뭐라 부를까요? 빗물을 뭐라 부르죠? 어렵습니다. 우수. 빗물 우수.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결국은 뭡니까? 하수라는 내용은 상급수, 중급수, 하급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달라. 전혀. 헷갈리시는 거야. 우리가 상급수 있는 물리끌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물들이잖아요. 하수라는 개념을 생활용수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옛날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오수와 우수와 알파인데 혹시 압니까? 법규에 나올지 시험에. 뭐는 뺀다? 농작물은 뺀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농작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콜. 그 다음 보죠. 2번 분뇨. 분뇨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 아주 더러운 날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분뇨는 그러면 이제 됐죠. 이걸 시험에 낼 일은 없어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으로 만들 일은 없어요. 왜? 여기서 설마 뭘 내겠습니까? 그 다음 3번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관로는 백관이에요. 그냥 어렵게 보지 마세요. 백관. 백관. 하수 관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간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 처리시설, 분유 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 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결국은 가장 넓은 범위는 하수도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총체예요. 다음 중 하수도법상 하수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전부니까. 그러니 포인트는 하수도는 뭘 빼거나 제외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핵심은 전부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방법을 바꾸셔야 돼. 그냥 다 외울 게 아니라 하수도는 전체를 말하는 거야. 끝. 여기까지. 그 다음 4번 공공하수도. 지자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 거는 제외해야겠지요. 그 다음 5번 개인 하수도입니다. 개인 하수도라 하면 건물시설 등에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게 설치하는 배수설비 등등등등 나올 게 없네요. 그 다음 6번 하수관로란 하수를 요거 좀 정리해보죠.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 그 다음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또는 바다 그 밖에 공유수에 유출시키어요 지자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읽어보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수관로란 요 정도. 7번, 8번 시험에는 7번과 8번이 약간씩 나옵니다. 함유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어렵지 않잖아요. 함유식. 그죠? 그 다음 8번 분류식이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오수도 하수도도 빗물도 다 어떻게? 다 따로따로. 시험에 시험 나온 건 오수와 하수는 합치고 빗물은 따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부 다 따로따로. 오케이. 그 다음 9번 됐고요. 그 다음 10번 됐습니다. 별로 외울 거 없네요. 그러면 지금 본 이 87페이지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정리할 건 하수의 정의 여기에 있고요.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 분류는 됐고요. 3번에 하수도 한번 읽어보시되 총체라는 표현을 썼고요. 쭉 내려와서 함유식과 분류식의 구분 방법. 결국은 하수에서 여기 있는 놈들을 모두 합쳐서 가는 게 함유. 여기를 따로 가는 것이 분류식입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요 걸로 끝났네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문제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뒤에 88페이지 보니까 24회 때 나온 문제가 또르륵 있네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까요? 이거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말씀드렸잖아. 디귿 볼까요? 디귿.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땡땡땡땡에서 구분되어 흐르도록 해라. 분류식 하수 관로. 디귿번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5번. 아니 다른 거 아니 거기 개인 하수도니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나올 수가 없어. 나오는 건 딱 여기까지라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니 기억번은 그런 거보다 하고 니은과 디귿 딱 보니까 뭐더라? 합칠 거냐? 나눌 거냐? 이거를 무슨 1분 동안 풉니까? 10초지. 좀 더 공부를 해서 스킬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3초짜리예요. 아직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뭐 어때? 간단한 문제. 됐죠?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이에요. 또 내용도 많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론으로 가면 좀 달라요. 좀 다르다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엄마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해요? 기본서 하면서
하스톱도 가르쳐 드리고 이것도 이론도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다 가르쳐 드리고 하실 거라고요. 하는데 어느 때 맞는 거라고 하는 거는 언제 한다? 문제를 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문제라고요. 문제집은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거야. 테크닉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찍어내서 답을 풀 것인가. 이걸 찍어내는 거라고. 어디로 가라? 기본서로 가세요. 방법은 거기밖에 없어요. 문제집 가지고 답 안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문제집을 전 시계라는 책을 몽땅 다 풀면 되지 않겠냐? 무슨 운전면허 봅니까? 안 돼.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보죠. 밑에 보면 트랩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뭐 사인펀, 비사인펀 벌써 하기 싫고요. 89페이지 보니까 뭐 P트랩, S트랩, U트랩 등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볼 거는 하나만 보고 가죠. P트랩. 이 트랩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P는 뭐냐면 모양이 P자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외우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쉬는 시간 화장실 가셔서 세면기 밑에를 봅니다. 세면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뭔가 배관이 나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간 것도 있을 거예요. 요게 S고 요게 P인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을 겁니다. 확인만 하는 게 이번 시간이에요. 입문서 때는 P트랩이 뭔지 확인만 하고 오세요. 그렇죠? 세면기로 가세요. 대변기는 없어요. 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고 우리 싱크대에 사용되는 트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드럼 트랩이에요. 왜냐고요? 그냥 외우시라니까. 너 이름이 왜 이유진이야? 이거 똑같아요. 그냥 진 거야, 이름을. 왜 제가 외우려니? 어차피 외울 거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싱크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드럼 트랩 한 번 하시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365번 하면 외워지겠지. 그냥 드럼 트랩 하고 마세요, 그냥. 그리고 세면기 가면 세면기 손 씻거나 샤워할 때마다 P트랩이라고 하고 끝나요. 그래 끝내시라니까. 평상시에. 우리 좀 전에 민법에서 농작물 나올 거라니까. 그때 끝내고 이렇게 끝내시라니까. 농작물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민법에서 뭐 까먹었어. 옛날에 있었는데 설교할 때 물어보고요. 밑에 봉수의 깊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거기 90페이지 보면 28에 이게 디프와 웨어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기출문제가 28에 2020년 나왔습니다. (2026년도에)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할까요? 말까요? 100% 합니다. 왜 하냐고요? 기본은 알아야죠. 내용을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 성격에는 트랩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걸 노리고 들어오는 때가 있다니까 또 똑같은 그림 안 내더라도. 그래서 확인할 건데 내용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날이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 30점 못 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민법이나 회계는 그럴 수 있어요. 기존의 기출문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설계로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와도 완전히 별도로 돌려버리니까 기출문제 집 사시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고 거기 있는 내용을 외워도 안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기출문제집을 사서 도움이 되는 거 민법 회계는 꼭 보시고요. 거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범위가 좁아서. 선생님 제일 넓다니까요. 거짓말에 다 제일 좁대요. 제일 넓다니까요. 두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요 정도 선에서 끝내세요. 더 깊이 가지 마시고. 더 깊이 가는 거는 내년
쭉 지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주 깊게 들어갈 때가 올 거예요. 오늘은 여기 선에서 끝내세요. 그리고 그림 그려서 이거 해서 소용없어요. 이것만 외우시자고요. 세명기에 뭐 쓴다고요? 대신 확인 한번 하시고 싱크대 하면서 드럼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90페이지 밑에 보면 통기관이 있는데 통기관을 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둥 플라스틱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바람이 흉흉 돌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있어요. 그걸 통기관이라 불러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아직 배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통기관은 그래요. 오른쪽 페이지 91페이지 통기관의 종류 각계 통기관, 루프 통기관, 도피 통기관, 습시 통기관, 결합 통기관을 보죠. 통기관 내용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통기관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름만 보자고. 이름이 벌써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어요. 각계가 뭡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끝이에요.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각계 통기관입니다. 그럼 뭘까요? 교수님 한 명당 학생 한 명. 1대1 과외야.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지. 그럼요. 가장 이상적인 게 각계 통기관. 이걸 외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두 번째, 루프는 벌써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다고요. 그런데 시험은 웃기게도 하기 싫은 것만 나옵니다. 루프가 뭐죠? 연결고리된 거예요. 거기서 나올 게 2개에서 8개를 묶는다는 게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니은번이 나와요. 배수평지관의 최상류냐 최하류냐, 하류측이냐 상류측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 보다 하시죠. 지금 할 시간 아닙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려워요. 그 다음 도피통기관 됐고요. 4번 옛날 나왔던 문제 4번 보세요. 통기관의 내용이 뭐냐면 통한데요. 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을 통기관에 불러요. 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 통기관. 근데 갑자기 무슨 습식 통기관이야. 말이 안 맞잖아요. 공기를 통하게 하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습식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랄까? 통기관 역할도 하고 다른 역할도 한다는 거지. 여기 한번 나왔죠. 예전에. 거기 보니 습식통기관은 최상류 기구의 바로 아래 연결돼서 뭐 한다고? 통기도 하고 배수도 하고. 그래서 습식, 습윤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결합통기관은 뭘까? 뭔가 결합된 거 아닌가요?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고층 건물의 경우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합니다. 배수관과 통기관을 연결하는 것을 결합통기관. 이름 쉽지 않나요? 아직 배수관이나 통기관에 대한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데 말은 쉽잖아요. 배수관과 통기관 연결한 게 결합이래. 여기까지. 넘어가 볼까요? 숫자 외우지 마시고요. 92페이지 신정통기관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꼭대기 신정통기관인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면 예제 문제 볼까요? 배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아니 참 연결이나 결합이나 뭔 차이가 있어? 쉽게 나온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27회예요. 재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나왔겠죠. 됐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앞으로 결합통기관 안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그 밑에 92페이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배수와 연결된 거는 위생기구랑 같이 연결될 겁니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휴게소를 가든 호텔 가시든 놀러 가시든 집에 계시든 세면기의 종류가 이상한 거 봤나요? 똑같지 않아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뭐 별다른 거 있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아니 똑같잖아. 세면기가 별다른 게 없잖아요.
동그랗게 내가지고 뭐 별거 있어? 수도꼭지만 다르지? 수도꼭지는 다르기 때문에 수도꼭지 나와요, 시험에. 됐고, 안 납니다. 소변기는 죄송하지만 남녀 차별이라서 안 나와요. 남녀 차별이 안 나와.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남녀 차별이잖아요. 남자분들은 유리하잖아. 여자분들은 똑같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온다고요. 뭐만 나온다? 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회만 나온다고. 그러면 대변기도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퍼세식 화장실 이렇게 쭈그려 앉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올까 아니면 양변기가 나올까, 시험에? 양변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양변기 종류가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올까요? 조금 사용할까? 그럼. 그 사이폰 Z식이야. 그거밖에 안 나와. 원래 그런 거예요.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그림으로 있고 내용도 쭉 있습니다. 뭐 세출식, 92페이지에 세출식, 세락식. 세출, 세락식이 영어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쁜 인간들, 그죠?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뭐해? 바로 사이펀식, 오른쪽에 사이펀 볼텍식, 사이펀 Z식, 블로우아웃식.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94페이지 예제문 됐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가운데 보면 세정 밸브식, 플러시 밸브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연결 밸브, 배관 등등이 나올 텐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시험에 영어도 나오고 한자도 나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세정 밸브라 나오기도 하고 플러시 밸브라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공부를 포기한 이유가 영어 때문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보자고요.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 다 외우셨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그런 거보다 하세요. 스톱 밸브, 슬루스 밸브, 밑에 글로우 밸브. 슬루스 밸브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배수에 관련된 거는 위생설비가 있습니다. 위생설비가 있으면 그 다음 할 게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 설비 또는 오수정화 설비를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96페이지에 밑에 있는 오수의 오염지표, 즉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에 대한 내용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오른쪽 페이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용존 산소량 부유물질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뭘로 나오죠? 97페이지 밑에 보면 예제 문제 보시죠. 하기 싫죠, 벌써. 벌써 VOC, BOD, SS, PM, DO 확 그냥 그죠? BOD, SS 아주 그냥 확 그냥 그죠? 하기 싫습니다. 19회 때 나왔고 그 뒤에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아시죠? 떨어뜨리려고요. 별거 아니에요. 영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이러고 나온다고요. 넘어갑니다. 아니 말씀했잖아. 제가 할 몫이라니까요. 수험생분들에게 넘어가시라니까. 넘어갑니다. 우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실 건데요. 생각을 좀 해보죠. 잠시 숨 한번 돌리시고 이번 시간에 뭘 배웠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나이대고 수험생들 나이대거든요. 이제 잊어버렸다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 손자 공부하셔 다 잊어버렸다고요. 저하고는 40분이든 50분이든 쭉 수업 진도를 나가고 쉬시겠지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왜? 우리는 10분 정도 공부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반드시 반복을 틈틈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회계는 깊게 쭉, 시설은 잠시 착착착착착. 앞으로 갑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우리 연속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리뷰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속의 법칙은 별거 아닙니다. 똑같은 물의 양, 유량이 흘러갈 때 면적이 크면 속도가 느리고 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과
초와 시간에 대한 변환을 좀 배웠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고 속도의 개념은 미터라는 개념과 시초라는 개념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책 보지 마시고 넘어가서 84페이지에 보면 그때 배운 건 하나만 하자. 다른 건 모르지만 물을 공급하거나 물을 뺄 때는 기울기가 필요한데 자연식으로 그때 물매, 기울기, 구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개는 같다. 물매, 기울기, 구배.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87페이지에 보면 배수에 관련된 용어라기보다는 하수도법상에 나온 용어, 하수도란 오수, 우수, 기타 등등의 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다만 농작물은 X. 그죠? 분류는 됐고요. 쭉 내려 하수도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유식은 거기에 있는 하수를 모두 합쳐서 내보내는 거고, 그리고 분류식은 모두를 나눠 갈 겁니다. 분류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88페이지, 89페이지에 있어서 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꼭 세면기를 보시고 P트랩 쓰시고 싱크대에는 드럼 트랩이라고 해서 드럼 통처럼 돼 있잖아요. 밑에가 드럼 스트랩이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90, 91페이지에 통기관이 있었는데 91페이지에 통기관을 잘 보니 용어가 낯설지만 어렵지 않더라. 각계라는 얘기는 각각 개별적으로 교수 한 명당 학생 한 명 가장 좋더라. 그 다음 루프는 여러 개가 모였더라. 그 다음 습식은 뭔가 통기관은 공기만 통하게 하는데 습하다는 얘기는 배수와 통기를 같이 하더라. 이 정도. 결합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수관과 통기관을 결합했더라.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서 92페이지, 93페이지 위생기구 대변기가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게 그냥 사이폰 Z식이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사이폰 Z식 그냥 화장실 가시면 이게 사이폰 Z식이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95페이지 좀 각오 좀 해야 되겠다. 왜? 이 밸브나 배관 등등은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 공부 좀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는데 나중에 저 앞에 있는 인간이 알려주겠지 정도까지. 96, 97페이지 보니 오염 지표에 대한 용어도 영어다. 그러니 저 친구한테 나중에 부탁을 해야겠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배운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처음 입문 기초 강의니까 이렇게 하죠. 실제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거나 요약 내용으로 가면 1분에 끝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 쉬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